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오늘 심포지엄의 아젠다 제안으로서 대한건축학회 미디어 센터장이신 동국대학교 이명식 교수님께서 코비드-19 팬데믹 이후 도시화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명식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학교 이명식입니다. 이 서두의 인셋말에서 이렇게 청중이 없는 상황에서 발표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사를 치른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직접 와가지고 보는 청중보다는 지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그런 어떤 시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럽고 좀 더 책임감 있게 발표에 임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청중을 보고 눈 맞추면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로지 카메라를 보면서 눈 맞춤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 변화에서 물리적으로 잡고 있는 도시와 건축, 이 부분에서 건축학회와 SH가 어떻게 대응할 필요가 있나, 이미 많은 이야기들은 화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자된 내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키워드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산발적으로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도시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건축 도시의 물리적 환경,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내 환경까지 다 한번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할 항목들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됐다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화면에 이 발표 자료가 나오나요? 네, 발표 자료. 제가 오늘 발제할 내용은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부분에서 발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제목은 코비드-19 팬데믹 이후 도시와 건축이라는 부분으로서 포괄적으로 지금 사회적인 변화, 생활 변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할까, 그 부분에서 건축 도시가 적용해야 될 항목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이슈를 제시하면서 발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할 내용은 감염병 재난의 시대,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 도시 건축의 위기와 대응 방향, 그리고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는 나오나요? 한쪽은 나오고 한쪽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다 보이지만 유튜브 방송에서 저희 화면이 제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머리가 복잡합니다. 카메라도 보고 앞에 같이 계신 분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이 화면이 바로바로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기 위해서 계속 모니터도 확인하고, 이 방송하는 사람들이 고충을 이제서야 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준비하느라고 많이들 준비하는데도 어차피 이런 부분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되면서
뭐 시행착오 있더라도 어여삐 좀 봐주시고 이거에 대한 시행착오가 다음에 발전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감염병 재난의 시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흘러온 변화가 많습니다. 감염, 전염병에 의해서 사회가 역사적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인간 사회의 변화죠. 이 변화에 대해서 먼저 지금 코로나 현재 직면하고 있는 숫자, 이 실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바뀌었죠. 오늘 보니까는 숫자가 확진 숫자가 1,500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 숫자는 62만 정도 사망자 숫자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발생 국가는 185개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속 수치가 늘어나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 지도에서 보듯이 어떻게 보면은 발생하는 국가도 185개국 정도의 그런 부분으로 자꾸 늘어나는데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14세기에 흑사병 자체가 중세 유럽을 하나의 그 초토화시킨 계기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중세 시대가 종말이 되면서 르네상스 시대의 개막된 게 하나의 14세기의 흑사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2세기 지나서 16세기에 천연두가 발생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문명들이 세한 문명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잉카, 아즈텍 문명이 파멸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또 천연두에 의해서 됐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변화, 분기점이 된 부분에 전염병이 상당히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19세기의 콜레라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세기의 콜레라에 의해서 도시위생법 런던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시위생의 개념이 정착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오수와 하수에 대한 처리에 대한 이 경종을 울리는 그 콜레라의 그 전염병이 19세기에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에서의 근대적 도시계획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꾸 전염병에 의해서 사회가, 인간 사회가 변화를 크게 가져오고 있는 그러한 영향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서는 스페인 독감이 하나의 또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힘에 대한 이 세계적인 힘에 대한 논리가 다시 재편되는 그런 부분에 놓이게 되는 게 또 스페인 독감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종식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다음에 전염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교훈을 통해서 코비드-19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 대응을 위해서는 변화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그런 어떤 항목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경제적으로 위기가 결국 움직이지 못하고 전염병이 발발하다 보니까 어떤 경제 생산적인 그런 활동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가 그리고 거기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주의적 질서가 종언이 되고 국제적 분업 체제가 와해될 수밖에 없고 보호무역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제적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좀 더 확산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적용이 빠르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특히 모든 부분에서 스마트화 결국은 인간 대신에 기계적인 걸로 대체되는 그러한 스마트화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이 결국 기술이 융합기술로 해서 접목이 되고 거기에 이제 일조하고 있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나오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필요한 항목들이 기술적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좀 더
이 코비드 이후에 도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치는 이제 아무래도 이동이라든지 교류 같은 부분이 실종이 되다 보니까 자국 우선주의가 되고 국제적으로 공동체가 아닌 그러한 독자적인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리더십이 실종이 되고 소득 격차와 갈등 문제가 되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미중 그러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상당히 많은 부딪힘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격차를 축소가 되다 보니까 부딪힘이 많고 또 거기에서 자국에 대한 우선주의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인구 문제와 환경 이슈,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미디어 콘텐츠에 의해서 오늘 또 뭐 원격 방송이나 뭐 이런 미디어에 의해서 전달되는 커뮤니케이션 변화, 뭐 이런 부분과 언택트, 사회적 거리 두는 이러한 부분의 변화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글로벌 환경에서 변화하는 요약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0가지 사회적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학자나 아니면은 뭐 이 전문 사회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그냥 나열하는 편에서 사회적으로 뭐가 변화되고 있는가 좀 꼽을 수 있다면 한 10가지 정도 뽑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에 의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밍, 그 다음에 버추얼에 의해서 커뮤니케이션 되는 버추얼 컴패니언, 그 다음에 웰리스를 더 찾게 되는 앰비언트 웰리스로 그래서 어떻게 되면 더 건강한 그러한 부분으로 하고 M2P, 이 멘토 투 포르테제하고 그 다음에 그 오토매틱 커머스 해가지고 AI 환경이나 아니면은 자동으로 물류가 형성되는 그런 부분이 6번째 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없이 앉아서 아니면 혼자서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번아웃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부분들이 이제 그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서로 정보 자체의 빅데이터에 의해서 커뮤니케이션 되다 보니까 오픈소스 솔루션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 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 이 온라인 그 쇼핑이라든지 온라인에 의해서 버추얼로 아니면 증강현실로 적용되는 버추얼 스테이터스 심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10가지 그 사회적 변화의 대표적인 그 팬데믹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회적 변화에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변하고 되고 있냐? 홈 누렌스족이 그 결국 나만의 공간에서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바꿔 활용하는 홈 누렌스족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팀에 의해서 뭐가 운동이라든지 활동하는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그리고 프레시에어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공원의 부활. 그래서 쇼핑몰이 사람 간 직접 접촉이라는 위험에서 그 벗어나서 이제 개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택트도 있지만 이제 온택트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키워드 중심으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발제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으니까 제가 주어진 시간은 15분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서 건강과 개인 면역 증진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의료 및 바이오 산업이 부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이 대부분 그 저희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하거나 아니면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이 백신이 언제, 그 다음에 감염에 대응하는 방법, 행동 요령 뭐 이런 부분들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전 세계 방역 체계와 지도자 제형들이 뉴스거리로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생활에 대한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비즈니스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 또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 붕괴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가치 사슬의 의존성을 탈피하는 방향으로 생산 공급 혁신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그 인력에 의해서 구성되는 생산이 아닌 스마트 공장 확대가 되는, 그래서 인건비 절감도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질병에 대한 대응에서 스마트 공장이 확대되고 언택트 서비스, 이 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서로 부딪히지 않는 부분으로 바뀌는 그러한 부분으로서의 비즈니스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대부분 제가 여기에서 제시하는 산업들이 지금 쭉 부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정리를 해보면은 비즈니스 환경 변화는 제일 요약해서 보면은 코로나에 의해서 쇼크가 일어나는데, 그 쇼크를 이니셜로 보면은 SHOCK라고 볼 수 있고, 스위칭 온라인, 홈 라이프 소싱, ongoing health, changing pattern, 그 다음에 knowing digital,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받쳐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에서는 역시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속적으로 비대면 커머스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런 부분이 되고, 거기에 이제 이 고객들의 가치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접근하는 그 부분에 비즈니스 환경이 도입될 수 있고, 결국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이 비즈니스가 같이 접목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 좀 정리하면은 융합과 혁신을 통한 이 비즈니스 대상이 확대가 될 수 있고, 새로운 사업 가능에 대한 조정 및 합의가 도출이 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에서 변화에 대응해서 사회 경제적 충격과 뉴 노멀,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새로운 것들이 뉴 노멀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에 의료 시스템 붕괴, 원격 진료나 뭐 이런 부분에서 컨택트가 아니고 언택트에 의한 의료 시스템 방식이 되다 보니까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복합적 경제 위기가 지속이 되고,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부상이 되면서 락다운이 되면서 원격 기술 확대가 적용이 되고, 디지털 정보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두각이 되고 있는 게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라든지 스마트 건축, 스마트 홈, 이런 부분이 많이 두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건축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 그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도출되고 있는 부분이 스마트라는 부분으로 기술과 접목돼서 팬데믹 이후에 대응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그 항목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또 설명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주어진 시간이 15분이라 한 50초밖에 안 남았는데, 이 50초 동안 간단하게 제가 도시 건축의 위기 대응 방향에서 공간적으로 한번 주거 중심으로 주거단지, 그 다음에 주거 공간, 그리고 주거 환경, 이런 부분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이 덴시티 시티가 이제 무너지고, 이거를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사회적 거리를 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에서 과거의 그러한 교훈을 가지고서 기술적인 내용들을 접목을 해서 우리가 이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친환경 단지 공간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기존에 있었던 기능, 구조, 미에 대한 건축 3요소에서 2가지 더 안전과 환경이라는 5개 요소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친환경 단지 공간에서는 오히려 이제 통풍이 자유롭고 열섬 현상 완화할 수 있는 바람길 확보 같은 거, 아니면 또 필로티 공간을 통해서 녹지 공간과 바람길 확충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단 방어를 통하는 방어 시스템을 통해서 안전한 단지 구현하는 공공공간에 대해서 안전성을 더 강조하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고, 단위 공간 내에서는 진입부, 현관 부분부터 시작해서 개인 생활 공간까지 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특히 유연한 공간 구조에서 다양한 일상생활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융통성 있는 공간과 클린 공간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거기에서 이제 알파룸에 대한 그러한 재택근무를 위한 필수 공간과 같이, 또 취미생활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과 같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기존에 있었던 가족 구성 자체에 대한 부분도 세대 분리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고, 현관의회, 그 다음에 주방의회, 테라스 같은 경우에 놀이터, 개인 정원 테라스 카페라든지 홈캠핑 뭐 이런 부분으로 아예 테라스의 기존의 개념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발코니 자체도 확장이 아닌 비확장을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주거 공간 자체도 이렇게 변화할 수 있고, 공용 공간도 친환경 공간이 있는 코어 계획이나 언택트가 접목된 로비, 이런 공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동생활이 되는 커뮤니티 공간 자체가 변화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변화에 대한 놀이 공간이나 이런 부분, 모이는 공간들이 벗어나면서 가구 자체부터 공간 자체가 재편되는 그러한 부분에 또 내배를 이용한 건축 공간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르는 가변 커뮤니티 공간 계획이 만들어질 거고, 주차 공간도 역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그리고 마켓스루, 클린스루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변화가 되고, 드랍오프 존에 의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 언택트의 그러한 방식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에서 방역 공간, 버퍼존, 자연 공기 순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정된 지구의 자원을 대응하기 위해서 거대한 투명막으로 감싸서 통제하겠다는 그러한 이제 이 도시에 대한 계획도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사성 있는 내용이 아닐까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어떻게 건축적, 도시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으로서 다음 발제하시는 분들한테 기대를 가지면서 제 오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